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부산으로 먼저 가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요, 부산 북갑 보궐 출마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건지 그 대응을 두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동훈과의 연대 가능성이요.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좀 힘들 건데 열심히 안 하면 이게 후보에는 전재수 자리를 해갖고 근데 뭐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그렇습니다. 안 그래 그게 아니 어떻게 보면 힘드니까 나왔습니다. 1년 동안에 그 전에 전재수가 하고 있던 거참 진짜 힘들어요. 나는 국민의힘 잘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수고해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일을 거둬요.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 아주 오래됐어요. 저는 나중에 어린 데서 축하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북갑 선거가 전국의 가장 화제가 되는 선거구가 된 것은 틀림없고요. 네. 이것이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려서 부산이 이번 지방선거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 지방의 차원에서 좀 선대위를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의견을 모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편입니다. 여 대변인, 이 전재수 의원이 부산 북구에서 3선할 수 있었던 게 어린아이들까지 이러면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3선이니까 12년 동안 크면서 나중에 선거권 갖게, 투표권 갖게 되고 계속 그런 선순환이 있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전에 나 아저씨 오래 살 거야. 너네들 투표권 가질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흥미롭게 봤는데 박형준 시장이요.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됐죠. 물론 뭐 명확하게 뭐 한동훈과의 연대 얘기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가능성을 먼저 열어뒀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약간 이제 비판을 한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뭐 장동혁 지도부에 크게 이제 뭐 쓴소리를 못했던 것 같은데 공천을 받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는 박형준 시장이 약간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우선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처럼 저렇게 약간은 여지를 두는 듯한 그런 행보를 계속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각규택 부산시 국회의원이죠. 각규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김도우 의원도 마찬가지고 부산시 국회의원들의 분위기 그리고 박형준 시장의 뭐 저런 언급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 기존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무조건 북갑에 공천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약간 삼자 구도로 치러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내부 조율을 거쳐가지고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언제나 그랬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 더 부산 선거가 약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곽규택 의원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프로그램 나와서 이런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지금 공관 위원입니다, 당에. 지금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을 해서 북구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과 경쟁해서 단일화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지금 공관 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제명 철회를 사실상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틀린 얘기 아니다. 실제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와 단일화를 한다. 어차피 한다면. 지난한 과정이고 예. 여기에 시너지가 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당에서도 만약에 어느 뭐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무소속 후보로 지원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국 동시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나 해당 구청장 선거, 그다음 시도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군의원 이 선거 이런 분들과 영향을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실제 이건 시너지를 위해서는 당내에 들어와서 당내에서 경선을 거쳐서 단일 후보가 되고 그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상당히 정치 역학이 있죠.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와 당의 지도부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이다. 상호 서로 간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작용을 해서 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되게 심플하고 가장 이상적이지만 예. 그 과정이 지난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려운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번 그 여당 견제를 위해서는 건너뛸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 지난한 과정을. 그래서 아니 그런데 윤기철 의원님 그러면 복당한다고 되면 이 징계 내용들이 다 철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징계 관련돼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정지 또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요? 제도상으로 당원 당규상의 징계가 없어지게끔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풀 문제들이 있죠.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저는 만약에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있는 이런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지도부가 그러면 저는 다른 곳에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하나만 갖고도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국가 무공천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 힘을 실으면서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죠? 한동훈. 저 인사 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지 몰랐습니다. 저 북구로 이사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만들어 있다. 맞아요. 그 충청권부터 시작해서 수도권까지 또 가는 그 길목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불경 지역에 네. 새로운 선거 전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수도권까지 쭉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변하겠구나. 이현주 의원님.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일부 부산 의원들 또 친한계 의원들까지 국민의힘의 무공천 얘기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곽규택 의원, 공관 위원이 그런 무공천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당에 들어와서 단일화 해라. 붙어서 이제 후보 결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이 얘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속보 좀 보여주시면요. 지도부에서 공관위원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곽규택 공관위원의 발언은 공관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당을 대표해서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대표한다는 얘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 공관위원장이 경고를 할 것 앞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 메시지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공천 얘기 나오자 아니 그럴 거면 다시 당에 들어와라는 얘기 나오자 지금 당 지도부가 그 공관위원을 굉장히 좀 사과하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또 제명하면 되겠네요. 뭐 잘하잖아요, 제명 같은 거. 자, 도대체 저는 이 장동혁 지도부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나요?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거 승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과연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한동훈하고 싸우고 있나요? 저는 그걸 먼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선거에 뛰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 속으로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대표 지금 어디 가 계시죠? 저기 미국 가서 워싱턴에 가서 그냥 사진도 잘 찍고 계시더만요. 자, 이런 상황에 당 지도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곽규택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왜냐? 자, 보세요. 2028년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다 탈락하고 지역구의원 다 탈락하면 국회의원들 어떻게 선거를 치러요? 못 치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장동혁 지도부는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만 안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결국 정치가 이 집에 있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를 징계, 경고 이걸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까라는 고민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당과 입장과 다른 거 이야기하면 경고하고 징계하고 제명하고 그게 정치를 하는 겁니까? 자, 지금 현실적으로 보세요. 지금 부산 이게 지금 쉽습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박형준 시장이 왜 저런 이야기 하겠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저런 이야기 하겠어요? 분위기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의원들 왜 저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본인들의 지금 운명과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절박성 속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막 터져 나오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지금 당 지도가 저러고 있는 것인데 예. 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 뭐 육참골단한다, 사과한다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어디서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는 게 정치적 목표라면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방법이라도. 근데 그 방법 생각하기 전에 경고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 건가요? 그러면 선거 끝난 다음에 무릎 꿇으면 그 책임이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되는데 예. 근데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근데 저게 사실은 이제 박규택 의원의 저 말은 경고 대상은 아닌 걸로 보여요. 예컨대 지금 경고를 하겠다고 공관위원장이 직접 하겠다는 왜 그러냐면 박규택 의원의 발언을 제가 다 봤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무공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 취지는 무공천하면 안 되고 무공천하면 그럴 될 수가 바에야. 없다. 그럴 바에야 당내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후보자가 되는 길일 뿐이 없다. 이게 원론적이단 말을 한 것이지 저게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 부분을 경고한다. 예컨대 공관위원이 이거는 무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경고 대상이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저 방향 가장 이상적 아닌가요? 물론 정치력에 따라서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비난할 수도 없죠. 근데 저걸 갖다가 경고한다? 저분은 저는 약간 오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